안녕하십니까. 띵작 탐색기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IWC, 모델은 파일럿 마크 15입니다. 이 모델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단종이 되었지만 인기가 정말 많은 모델이고요. 파일럿 워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손이 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성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마크 15의 모습들은 아주 고도로 조작된 장면들이고요. 육안으로는 영상과 같은 장면들을 절대로 만나실 수 없을 겁니다. IWC, 이 브랜드는 변했습니다. 제가 좋아했었던 IWC와 현재의 IWC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사실 IWC뿐만이 아니고요. 세이코도 그렇고 브라이틀링도 그렇고 예거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변했어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변하는 게 꼭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계의 소재 훨씬 더 다양해졌고 더 튼튼해졌어요. 마감 방식, 이건 중국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공장들의 실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가 시계에서 볼 수 있었던 거친 마감은 거진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 시계에서 사용되었던 다채로운 마감 방식은 점차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무브먼트, 더 긴 파워 리저브에 더 높은 항자성에 더 안정적으로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시계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신형 모델들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는 워치메이커로서의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독보적인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바스럽기도 한데요. 설레임이라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계 브랜드는 어떻게 젠타 맛을 구현할지, 얼마나 빠르고 쉽게 손이 덜 가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화려하고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핑계를 대고 가격을 올릴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고, 변화에 보수적으로 대처하다가 자신만의 색깔을 고집스럽게 지키다가 망해버린 시계 브랜드들도 넘쳐나니까요. 이것은 IWC가 변하기 이전의 파일럿 마크 15입니다. 현재의 IWC를 이해하려면 조지 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아주 그냥 만악의 근원인 리치몬드 그룹에 입사해서 랑에, 예거, IWC를 리치몬드 그룹 산하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2002년 36살의 나이로 IWC CEO에 임명되면서 그가 재임한 10년 동안 IWC의 매출은 무려 10배나 올라갑니다. 브랜드의 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2017년 브라이틀링 CEO에 임명된 이후 정말 망할 것 같았던 브라이틀링을 다시 10위권 안쪽의 브랜드로 안착시켰고, 능력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브랜드를 작업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덕후는 돈이 안 돼. 반 덕후, 반 애호가. 대중화와 럭셔리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손을 거친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는 점점 깎여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누가 봐도 화려하고 모던한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조지 컨이 IWC에 부임하자마자 영국군 근본 파일럿 워치의 디자인이 사라졌고요. 조지 컨이 브라이틀링에 부임하자마자 브랜드의 상징이었던 날개가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애호가들이 이 사람의 결단을 비난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조지 컨 말 그대로 애호가들이 시계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마크 15는 인기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 시계의 비이성적인 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크 시리즈의 히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마크 20까지 출시가 되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마크 1부터 20까지 무려 20개나 되는 마크 시리즈가 존재해야 하지만 첫 시작은 마크 X, 마크 10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과 이스라엘과 중동의 합의가 불가능한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분쟁과 전쟁의 역사에 끼어있는 국가가 하나 있죠.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군대에 보급할 군용시계가 필요했습니다. 블랙 다이얼, 단단한 도면 글래스, 커다란 숫자와 야광, 이렇게 실전용 밀리터리 워치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것을 마크 10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IWC의 파일럿 워치 마크는 IWC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크 10을 만들 수 있으면서 연합군 소속이었던 시계 브랜드는 총 12개로 뷰렌, 시마, 에테르나, 그라나, 예거, 르마니아, 론진, IWC, 오메가, 레코드, 티모르, 가르텍스. 추후 이 12개의 브랜드에 더티 더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예거, 론진, IWC, 오메가, 에테르나는 살아남았고,
티모르와 베르텍스는 아주 작게 부활했으며 르마니아는 몽블랑에게 먹혔고 나머지는 망했습니다. 마크 10의 IWC 버전이 바로 이것이고요. 마크 10의 베이스가 되었던 마크 10 이전에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모델을 추후에 마크 10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크 9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항공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파일럿 워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IWC는 마크 10의 다음 모델을 파일럿 워치로 만들기로 합니다. IWC 최초의 파일럿 워치 타이틀을 가져간 마크 11은 1000개 정도가 상업용으로 판매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마크 11의 디자인을 이어받아 마크 12가 만들어졌고 마크 13은 영미권에서 재수없는 숫자라 건너뛰었고요. 마크 14는 동양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라 제외되었습니다. 마크 15가 이전 파일럿 워치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이즈를 조금 키워 현대적인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이것이 클래식 파일럿 워치의 종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 마크 16, 마크 17, 마크 18, 마크 19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마크 20까지 출시가 되었지만 군용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헤리티지가 이미 무너진 세대들이기 때문에 애호가들의 사랑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크 15는 오리지널 파일럿 워치 헤리티지를 갖고 있으면서 작지도 크지도 않은 최적의 사이즈, 무지막지하게 얇은 두께, 비교 대상이 없는 브레이슬릿, IWC의 손을 거친 크로노미터 등급의 에타 무브먼트,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 인기가 없는 게 더 이상하겠죠. 38mm의 사이즈, 11mm의 두께, 47mm의 러그투러그, 19mm의 러그, 112g, 칼리버 37524,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6바, 60m 방수. 다이얼 디자인은 조금 슴슴해요. 블랙매트 다이얼의 파일럿 워치의 상징인 삼각별, 빽빽한 바형 분인덱스, 아라빅 숫자 아워 마커, 세시데이트, IWC 브랜드명과 마크 폰트, 38mm의 사이즈에 베젤이 되게 얇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얼이 헝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오밀조밀하게 잘 채워 놓았습니다. 다이얼의 색감은 블랙 매트지만 리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다이얼을 온전히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크 15는 세 종류가 있어요.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 이렇게 출시 시기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글래스, 브레이슬릿, 야광, 크라운 네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글래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중기형으로 무반사 코팅이 발려있지 않은 생사파이어 글래스라서 내가 시계를 보는 건지 거울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실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롤렉스 990 익스플로러 1 역시 무반사 코팅이 발려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글래스의 퀄리티 차이인지 플랫 글래스와 도면 글래스 형태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파일럿 워치에는 무반사 코팅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가능하시면 후기형을 구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우실 겁니다. 무브먼트는 IWC 칼리버 37524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에타 2892-AE 크로노미터 등급 베이스에 IWC가 소소하게 손을 댔는데 저는 대표적인 범용 무브먼트 성애자입니다. 세상 모든 시계들이 전부 논데이트로 전부 범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범용 최고! 잘 조정된 높은 등급의 범용 무브먼트의 와인딩감과 조작감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자일리톨 브레이슬릿은 마크 15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후기형에서는 조금 더 남성적인 브레이슬릿으로 디자인이 바뀌는데 개인적으로 마크 15에는 지금 이 디자인이 조금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오래전의 모델이지만 빌드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브레이슬릿이 러그 안쪽으로 쏙 들어오는 데다 케이스 사이에 유격도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착용감인데요. 현존하는 브레이슬릿 중에서 이것보다 편한 게 있을까요? 링크 하나하나가 작고 부드러워서 별도로 미세 조정이 필요 없고요. 버클도 되게 작은 편이고 현대 시계처럼 단단한 구조를 가지진 않았지만 버클의 존재가 착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압도적인 착용감이 이 시계의 만족감에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의 IWC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WC는 다시 오리지널 마크의 디자인을 살려줄 생각이 있을까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